와우. 달슨의 라이브. 아, 유로 2020 이탈리아 우승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예. 야. 아니 시작 전에 잉글랜드 우승하신다고. 예. 뭐 아니 예. 저는 뭐 베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결승 진출을 예상을 했고 예. 둘이 만나면 이탈리아 우승할 거다. 예. 했는데 어쨌든 둘 다 굉장히 좀 쉽진 않은 경기였어요. 예, 그렇죠. 자, 이탈리아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968년에 유로에서 우승한 게 유일한 우승이었는데 예. 53년 만에 유럽 챔피언을 올랐습니다. 예. 그 예. 이제 뭐 메이저 대회로 따지면 이제 2006년 월드컵 그렇죠. 이후 15년 만에 우승이죠. 그러고 보니까 2006년 때 지단의 박치기 사건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것도 승부차기 아닙니까? 그랬죠. 예. 다시 한번 승부차기로 이제 이겼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와 또 하나 되게 잘 싸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선제골을 경기 시작 2분 만에 내줬단 말이죠. 예. 이게 그리고 유로 역사상 결승전 최단 시간 골이었죠. 야, 근데 사실 이거 골 잘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잉글랜드가 5백 예.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수비적인 파이브 빼고 나왔었죠. 그 트리피어하고 루크쇼를 좌우 윙백으로 배치하는 수비적인 파이브 빼고 나와가지고 기존까지 잉글랜드는 그가 수비수 4명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까지 6명으로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구축했었는데 맞아요. 한 명을 더 늘렸어요. 그래갖고 7명으로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구축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동안 6명이 수비에서 올라온 잉글랜드가 예. 오늘은 왜냐하면 요 전까지 1실점밖에 안 했던 잉글랜드가 그것도 프리킥 실점. 오늘은 7명으로 수비하겠다 예. 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케인이 오른쪽으로 전환해주고 트리피어가 네. 크로스 올렸는데 루크쇼가 하프발리로 숏바운드 친 걸 때려가지고 예. 진짜 골 좋았어요. 예. 근데 전반전에 사실 그 골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 이제 88분 장구겠다. 근데 그리고 전반전은 잉글랜드가 훨씬 잘 풀었어요. 경기 자체. 수치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뭐 슈팅 숫자는 6대1로 이탈리아가 앞서긴 했지만 그 점유율도 이탈리아가 거의 65대 35 정도 크게 앞서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탈리아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거의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잉글랜드의 단단한 수비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슈팅 6회 중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꽁꽁 묶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뒤집었던 것은 저는 이제 후반전 초반의 승부수였다고 예, 보는데 그러니까 두 그렇습니다. 팀이 너무 길이 달랐어. 네. 이탈리아는 이게 너무 이 선제골도 좀 빨리 허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 좀 끌려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후반 초반에 바렐라 빼고 크리스탄테를 넣고요. 임모빌레 빼고 베라르 넣는 게 아주 네. 핵심이었죠. 베라르 넣으면서 인시네를 가차톱 예. 펄츠나인은 왔는데 사실 임모빌레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예. 그 솔직히 말하면 스페인하고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가 경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밀렸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가 딱 15분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때 골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3명을 최전방 스리톱으로 세웠었을 때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 3명이 나오면서 공격이 전체적으로 조금 활기를 더 띠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피드를 상당히 극대화하면서 잉글랜드 수비를 조금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의 수비의 핵심이 맥과이어이기 때문에 사실 예. 맥과이어가 뭐 오늘도 보지만 높이나 뭐 힘이나 너무 좋은데 예. 아무래도 약간 수비 쪽에 이 뒷공간을 맞을 예. 공산이 있는데 빠른 라인들을 확 바꿔버리니까 사실 벨로티라고 하는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가차 펄스 나인을 썼다라고 하는 게 뒷공간인데 이게 좀 주요해서 많이 흔들렸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컸다고 생각해요. 전반전은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상당히 그 운영을 잘했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더블 볼란테 2명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있잖아요. 그 라이스하고 필립스 거의 포백에 붙여놨었어요. 그래갖고 지키는 형태로 플레이들 많이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둘을 도리어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전반전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베라티하고 조르지뉴를 전반전엔 굉장히 괴롭혔었거든요. 하지만은 후반 들어가지고 이 둘을 내렸어요. 내리니까 도리어 이탈리아가 중원에서 이제 점유율을 잡아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베라티가 저는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베라티가 기록적으로도 예술인데요. 볼 터치도 134회로 독보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패스 횟수도 119회로 독보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94%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후반 초반에 그렇게 이탈리아는 공세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네. 특히 공격 쪽에 펄스 나인 아주 제대로 주요했다. 잉글랜드는
골이 들어가고 앞서가다 보니까 전반전에도 괜찮았고 그런데 후반전에 더 라인을 내려버리더라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계속 얻어맞는 네. 형태로 갔고 그래서 흐름상 67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코너킥 올린 거 굴절돼서 나오는데 베라티가 헤더 골대 맞고 나온 걸 이제 보누치가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동점이 돼가지고 결국 승차까지 가게 되네. 연장전 지나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승부수는 거기서 갈렸다. 네. 그러니까 뭐 만치니 감독의 후반 초반에 아주 공격적인 선수 변화. 반면에 잉글랜드는 됐다 싶을 정도로 선수 교체도 제대로 공격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라인도 오히려 뒤로 물르고 너무 일찍 잠궈버렸다. 그리고 어쨌건 이탈리아는 5장의 교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승부처마다 변화를 가져왔어요. 맞아요. 예, 반면에 그리고 또 이제 교체해야 될 선수들도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반해서 잉글랜드는 교체 카드를 3장밖에 쓰지 않았었고요. 그 연장전 그 막판 전까지. 지금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탈리아가 총 6명의 선수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 주요했고 적절한 변화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 승부차기를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승부차기를 준비했던 전략이 다 꼬여버렸어. 그러니까 승부차기를 위해서 제이든 산초하고 레시포드를 118분에 2분 전 2분 경기 끝나기 2분 전에 교체 투입을 해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승차용이에요. 승부차기 차라고 이제 투입을 했는데 볼 터치를 한 번씩 하고 승차를 간 거예요. 승차 때렸던 게 오늘 이게 2번째 터치였다고. 몸이 제대로 풀리거나 땀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볼 감각조차 가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레시포드는 골대, 제이든 산초는 돈나룸마에게 막히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승부차기까지 갔으니까 얘기를 더 해보자면 아니 어떻게 사카를 2001년생 만 19살의 사카를 5번째 키커로 배치한 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준비 많이 했다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5번째 키커를 배치한 건? 스페인에게 감명을 받았었나 봐요. 세스크 파브레가스 막내가 그 마지막 키커로 골 넣고 이거 했던 거. 잉글랜드가 55년 전에 월드컵 우승한 게 마지막이고 그렇죠. 유로에서는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탈리아에서 지금 우승했다고 좀 난리 나지만 현재 분위기가 잉글랜드도 이게 웸블리였기 때문에 막 난리 나는 분위기에서 했고 그러면 얼마나 중압감이 커요. 오늘 막 윌리엄 왕세자도 오고 다 왔더만 레전드들 다 오고 근데 이게 19살 사카에게 이거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게 이거 본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물론 이게 이제 승차까지 딱 가는 순간 저희가 이제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돈나룸마는 PK 선방률이 34%, 픽포드는 24%, 10% 정도 차이면 크죠, 사실. 그렇죠. 돈나룸마가 확실히 잘 잡네요. 물론 픽포드도 굉장히 좋았어요. 돈나룸마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유럽 모델리그에서 현 시점에서 한다노비치 정도 제외하고는 가장 페널티킥 선방률이 좋은 선수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몸집이 크니까 딱 섰을 때 일단 키커들에게 부담감을 주잖아요. 실제로 오늘 그러니까 뭐 레시포드가 골대 맞았다고 하지만 제이든 산초하고 사카를 다 막아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산초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이 열려 있긴 했지만은 둘 다 킥은 잘 찼거든요. 구석으로 빠듯하게 잘 찼는데 돈나룸마가 잘 막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그러니까 두 팀 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단판 승부고 결승이고 마지막 승부니까 아주 쫀쫀하게 간다는 느낌, 조심스럽게 간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골을 허용했을 때 만치니 감독의 용병술은 좀 빛났다고 한다면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그에 맞춰서 처음에 전략은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처음에는 잘 짜갖고 나왔으니까 먼저 선제골도 넣고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교체 카드를 솔직히 말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번 대회 내내 진짜 뭐 2장만 쓴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 교체를 너무 안 쓰긴 했어요, 선수들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전에 그렇게 화려한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정작 이 선수들을 승부처에 쓰지는 않고 도리어 교체 카드로 승부차기 카드로 쓰는 이러려고 이선 자원을 그렇게 많이 뽑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저희 잉글랜드 경기하면 그릴리시 왜 안 써요? 제이든 산초 왜 안 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도 수비하려고요. 잉글랜드는 수비를 그렇게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많이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뭐 그리고 그냥 우승하면 돼요. 우승하면은 이런 선택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런 수비적인 축구를 할 때 최대 단점은 그거예요. 왜냐면 그가
잉글랜드가 전력이 조금 객관적인 전력이 약한 팀이면 당연히 수비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모든 팀들의 그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접근법이긴 한데 잉글랜드는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공격진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수비 축구를 했다. 그런데 우승을 못했다? 이러면은 결국 그거에 대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게 결과에 되는 대한 거죠. 책임을 져야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아니 PK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요. 준비를 안 아니 한 것도 그리고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이탈리아는 잘했네요. 네. 잘하고 키에사도 사실 교체되기 전까지 뭐 네. 막혔을 때 솔로 플레이로 풀어주는 것도 좋았고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키에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잉글랜드 수비 라인에 이탈리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탈리아의 공격 방식에서 좀 만들어가는 거는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어요. 하지만은 키에사가 개인 능력으로 돌파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잉글랜드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어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스피나촐라가 대회 도중에 좀 크게 부상 당해가지고 네. 사실 이 왼쪽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에메르송이 난데 에메르송 좀 당했거든 사실. 네, 초반에는 트리플렉이 그렇죠. 좀 당했는데 근데 좋네 이탈리아는. 이 나이든 우리 저 어르신들이 있잖아. 키엘리냐 보누치하고. 네. 가운데 딱 중심도 잡아주고 뚫릴 것 같으니까 계속 좀 이렇게 네. 커버도 해주고 잘하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이탈리아의 무패 우승으로 이번 대회는 끝났습니다. 이탈리아 53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최근에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준우승만 한 2번 했었는데 올라왔고 잉글랜드는 언제 유로 우승할까요? 마지막 그 얘기만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어떻게 이제 그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래요. 예, 그 노래 부르지 말아야 It's 돼요. coming 예. home. 그게 도리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어요. 무슨 축구종 진짜. 가는데 유로 우승을 한 번도 못합니까? 월드컵 우승 한 번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감독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선수들을 어떻게 좀 뭘 해야 됩니까? 얘네 근데 그렇다고 외국 감독 데려와서도 우승 못했잖아요 결국. 예? 카펠로, 에릭손 이 정도면은 당대 명장들 데려오고도 우승 못한 팀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